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80이 넘은 치매 노모 앞으로 연금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 계좌에서 매달 현금을 인출해서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금액이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두 손녀도 할머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각각 4,700만 원, 1,400만 원을 사용했다는데요. 자, 딸과 두 손녀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친엄마의 돈을 쓴 이들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노인복지법을 보면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서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딸과 손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두 손녀에게 각 벌금 8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 또는 할머니인 피해자의 부양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생계 유지 등을 위해서 급여된 연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서 경제적인 학대를 했다면서 피고인들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피해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이들은 피해자 아들의 만류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말 이런 일 할 때마다 너무 슬픕니다. 피고인들을 헌신적으로 키워준 피해자의 삶을 유린한 거죠. 자, 이건 학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집행유예 2년을 왜 했을까요? 실형을 살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법 위반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엄격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는 이제 상속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피상속인을 학대한 사람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속권을 박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명 구하라법에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안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민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무부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이제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애초에 이런 자들은 아예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더 친절하고 멋진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남편은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저에게 없는 모습을 가진 남편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장점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혼 이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동창회장, 총무직을 돌아가면서 도맡아 잦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50대에 접어들어서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등산, 자전거, 조기축구, 동호회를 들더니 주말에는 집에서 보기도 힘들 정도여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모습뿐이고 저 역시 아이들이 아파 응급실을 가야 할 때도 남편이 없어 저 혼자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저는 참아왔던 울분을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자전거를 새로 사서 베란다에 고이 모셔두었는데 모르는 제가 봐도 근사하고 비싸 보였습니다. 얼마짜린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도 아껴 쓰느라 계절이 바뀌어도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은 적이 없는데 2천만 원이 넘는 자전거라뇨. 우리 가족 1년 생활비를 자전거 사는데 사용한 남편에게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 정도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8년 전 가입한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자전거 동호회도 함께 가입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여자 회원과 함께 가입한 동호회는 모두 탈퇴하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와 해외 등산 여행까지 1박 2일 캠핑까지 같이 가더니 심지어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이사로 등재해서 같이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함께 간 것이고 단둘이 간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남편이 그 여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는 이미 자기야 사랑해 라는 말, 성관계를 의미하는 말까지 잔뜩 있었습니다. 전국의 산 정상에서 꼭 껴안고 찍은 사진이 수두룩했고 동호회와 사업자 만난 거래처에서는 둘 사이가 부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여태껏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을 부양했고 취미 활동을 한 것뿐인데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의 과도한 취미 생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김하영 변호사님, 동호회 활동, 친목 모임으로 가족을 등한시한 남편. 자,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혼인 파탄의 기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요즘 우리 사회에 이 웰빙 열풍이라고 그러죠. 이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운동 모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등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임인데요. 특히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쉽게 많이 모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등산하는 재미에 이제 매주 산에 가게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산에 가보면 이 동호회에서 함께 등산하는 모습을 저도 왕왕 봅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시간, 이 험한 산 같은 경우에는 종일 등산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말 하루는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술자리까지 이성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 주말마다 늦은 귀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취미 활동이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방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네. 이 사연자분의 남편의 경우에는 내가 경제 활동을 성실히 하였는데 내가 가족에게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 남편으로서 가족들이 필요한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역시 경제적 부양 의무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자신의 과도한 외부 활동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이 상대방의 관계 개선의 노력을 외면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연 읽다가 지금 본인은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정말 옷도 제대로 한번 사입은 적이 없어서 그리고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로 매번 아껴 쓰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부의 수입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생활비의 전체 규모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이 가족 경제에 어려움을 줄 정도의 소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네. 이 남편이 거의 1년치에 가까운 생활비에 달하는 거금의 자전거를 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전반적인 남편의 소비 이 과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동호회 활동, 외부 활동, 취미 활동으로 이 소비되는 비용이 전체 생활비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서 이 부부의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는지 또 이 아내가 자제해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과소비를 계속하였는지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채무가 발생할 정도였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단순히 취미 활동으로 얼마를 지출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간에 동의하지 않았던 지출이었는지 이로 인해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여부, 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게요. 사실 자산이 많고
또 가족들에게도 이 정도의 금원을 사용하게 한다면 사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평생 가족을 헌신했으니 이 정도는 선물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우리 김하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재산 규모에 봤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같이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성 동호회 회원 이 정말 여성 동호회 회원 맞습니까? 뭐 마지막에는 회사까지 들어오게 했다는데 이 부분은 뭐 충분히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겠죠? 네, 우리 가정법원은 부정행위를 뭐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부부의 정조 의미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시키는데요. 이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남편과 다른 여성이 다정하게 대화하고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나 사용할 애칭으로 부르면서 좀 멀리 떨어진 거주지와 좀 멀리 떨어진 한적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자 이런 약속을 한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그 여성에게 이 아내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진 사안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또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만큼 반면 이 직장 내에서 이 기혼 남성, 미혼 남성을 가리지 않고 좀 다정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여직원과 문자를 나누면서 애칭이나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평소 그 여직원이 다른 남자 직원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눴고 그런 다른 남자 직원들과 대하듯 똑같이 남편과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동들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관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통 이제 평소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보는군요. 네. 네. 자, 우리 김하연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 이 사연은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아내분이 결심을 하셨다면 본인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라고 그동안에 하여간 돌보지 않았던 본인의 삶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는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김하연 변호사님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윤건의 걷다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